자녀들 다 키워 내보내고 학자금도 끝내고 결혼도 시켰으니 이제는 내 인생 편해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진짜 계산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동안은 아이들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퇴 이후의 진짜 계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5년 동안 회사에 다니던 한 65세 남성 씨는 퇴직금을 받고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 둘은 이미 결혼했고 더 이상 뒷바라지할 일도 없으니 이제는 부부 둘이서만 살면 되겠지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큰아이가 집을 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작은 아이가 출산을 하면서 손주 돌봄을 맡아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은 끊겼다고 생각했지만 부모의 역할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퇴직금 중 일부는 자녀에게 흘러가고 남은 돈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63세 여성 B씨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교직에만 몰두하느라 인간관계는 학교 중심이었고 퇴직 후에는 연락이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독립해 나가니 집안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불안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으며 마음의 공허함이 재정 문제 못지않게 크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얼마나 모았고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은퇴 후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 사회적 관계의 단절,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특히 예상 밖의 지출은 은퇴자들의 노후를 흔드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 등은 계산표에 없던 비용입니다.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대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계산하던 가정도 실제로는 300만 원 이상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의 여유 자금을 계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평생 일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률은 이런 정서적 고립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돈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겁다는 건 이미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소규모라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부가 수입원을 마련할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모임, 동호회, 지역사회 활동에 미리 참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은퇴 직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의 계산입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켜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돈도 관계도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다고 인생의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계산은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내 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지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학자금도 끝내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이제 내 인생이 편해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35해 넘게 회사에 다니면서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급 들어오면 아이들 학원비로 나가고 등록금으로 나가고 결혼 준비할 때는 퇴직금 중 일부까지 미리 꺼내 썼습니다.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부모니까.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남은 건 텅 빈 하루와 다시 계산해야 하는 노후의 현실뿐이었습니다. 처음 퇴직하고 나서는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필요도 없고 이제 마음 놓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보내리라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금세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여행은커녕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만 계산해도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 사는데도 생각보다 지출이 많더라고요.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거기에 손주가 생기면서 자꾸 용돈이며 돌봄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자식들한테 더 이상은 안 도와줘도 되겠지 했는데 부모라는 이름은 끝이 없더군요. 큰아이가 집을 마련하면서 조금만 보태달라고 부탁했을 땐 거절을 못했습니다. 작은아이 출산 때는 손주 돌보느라 아내랑 번갈아가며 집을 오갔고 결국 교통비와 식비까지 늘어나니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부서 사람들 만나고 점심에도 같이 밥 먹고 회의에 치이고 보고서에 치이면서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말을 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냐, 집안일 좀 도와라 하고 불만이 쌓였죠.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만 하다 보니 집안일은 서툴고 괜히 도와준답시고 나섰다가 오히려 잔소리를 듣고 그럴 바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저녁이 됐는데 그때 아내가 묻더군요. 당신 이제 뭘 하고 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건강도 문제였습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군요. 회사 다닐 땐 바쁘다고 운동도 안 했고 술자리에 치여 살다 보니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병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니 의료비가 무시 못할 수준이 됐습니다. 약값이야 건강보험이 있으니 버틴다지만 정기검진에 갑자기 필요한 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 예산이 틀어집니다. 주변 친구들 중엔 은퇴 후 건강 문제 때문에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병원비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싶어 겁이 났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손주 돌볼 땐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아내와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대화가 오히려 줄어들더군요. 늘 함께 있으니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깊은 얘기는 잘 안 하게 되고 작은 일로 부딪히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은퇴 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퇴직 후에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아내에겐 스트레스다.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외로움, 건강, 가족관계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정년퇴직 후 몇 달 만에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평생 쓸모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은퇴하니 하루아침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며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또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니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시 웃게 된 게 컸습니다. 아내와는 하루에 1시간은 꼭 산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고 그 시간이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이들 다 키웠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은퇴했다고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계산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얼마나 쓸지, 어떤 인간관계를 이어갈지, 내 몸을 어떻게 돌볼지 그걸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두렵지만 결국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계산 중입니다. 매달 통장을 보며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고 관계가 멀어진 친구를 붙잡아 보려 애쓰고 내 몸을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그 길은 누구나 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씩 다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도 마음도 관계도. 그게 우리가 은퇴 이후를 버티는 진짜 방법입니다.